자,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이 김만배 씨의 구속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성과급이 왜 뇌물이 되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왜 뇌물이 되느냐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기자, 기분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금태섭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750억이라는 액수 중에서 실제 지금 뇌물로 간 건 유동규 본부장한테 5억인데 저렇게 많은 액수를 적은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특별하게 또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규제했습니다. 그 얘기는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했다,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곽상도 의원을 실제 소환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곽상도 아들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곽상도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곽상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검찰은 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 액수에 저 50억을 포함시킨 것, 그래서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도 검찰은 지금 뭐 남욱 변호사도 인정을 했지만 또 이 정영학 씨 회계사의 녹취록이 나와 있지만 50억을 7명한테 전달하는 350억 약속 클럽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저 50억을 포함시킨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뭐 녹취록에 등장한 50억 클럽 의혹, 뭐 검찰이 전반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뭐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측이 6, 7명의 정관계 인사에게 50억씩 주기로 약속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곽상도 의원 역시 이렇게 된다면 소환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어떤 가능성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0억에 대해서는 뭐 정당한 대가가 있으면 50억이 아니라 500억을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다면 부정한 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물론 이제 곽상도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뭐 기소가 된다든지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대선은 결국 후보들 간의 경쟁이고, 이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가장 큰 치적이다, 단군 일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하는 데서 수천억씩 나눠 먹고 뭐 여당 야당 법조계를 가리지 않고 수십억씩 이 로비 자금이 갔다고 하면 민주당에도 큰 타격이 아닐 수는 없죠. 네. 네, 박선배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언론에서 이 남욱 변호사,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가족과 함께 가 있는 이 남욱 변호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들어오게 되면 검찰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 뭔가 다른, 좀 더 검찰 수사면 측면에서 조금 더 검찰이 좀 용이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있는 건가요? 이 사람은 지금 대장동 그 개발 초기부터 여기 관여를 했다고 보여지고 웬만한 내밀한 사항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 세 사람은 공동의 운명체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뇌물 수수 사건이나 각종 로비 사건에서는 공동 운명체가 진술이 엇갈림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관계가 규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수사를 장시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수사기관이 장시간 수사를 회피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의 최근 발언이 저는 상당히 주목되는데, 김만배가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한다,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상 김만배가 허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만배의 발언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김만배의 발언이 사실이면 자신도 범죄 혐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를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김만배가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긴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업 과정에서 자신을 속이고, 즉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업을 추진했을 수 있다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태도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남욱 변호사의 대처 방식을 추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깊이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만배가 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했고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한 자료가 현출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취지에서 김만배 씨 등에게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갈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분명하게 규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늘 김만배 씨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 수사 자체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한 24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결과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